안녕하세요. 귀공 마스터의 마스터 킴입니다. 오늘은 세공공구 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줄의 종류는 날의 거칠기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고요. 또 줄의 크기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고요. 또 형태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고요. 또 줄날의 형태에 따라서도 구분이 됩니다. 줄의 날의 거칠기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거친 줄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 거친 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운 줄이 있고 아주 고운 줄이 있습니다. 그것을 황목 거친 줄, 이게 황목 거친 줄 되겠습니다. 중목, 그 다음 거친 줄 되겠죠. 그 다음에는 세목, 고운 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고운 줄은 유목이 되겠는데, 가장 고운 줄은 이렇게 시야기 할 때 쓰는 구미줄이라고도 하죠. 스위스제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샌드페이퍼, 빼빠떼라고 하죠. 줄 다음에는 아크릴 때 샌드페이퍼를 말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줄은 아닌데 샌드페이퍼도 줄은 아니죠. 근데 줄 대용으로 이런 숫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숫돌은 400방, 600방, 800방, 샌드페이퍼랑 비슷한 방수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세라믹으로 형태는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재질이 세라믹이라 세라믹은 2000방, 3000방, 4000방 아주 고운 숫돌 역할을 하죠. 세라믹도 세라믹 숫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칠기에 따라는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줄날의 형태는 보통은 가지고 있는 줄들의 형태들이 날이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선으로 되어 있고 그 반대편도 사선으로 되어 있고 X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한쪽 사선이 더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두 줄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복목, 부목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대중적으로 우리들이 세공할 때 쓰는 줄이 되겠습니다. 부목, 복목, 단목도 있습니다. 하나로 된 거. 별로 쓰지는 않는데 이건 왁스줄로 많이 쓰는데 이거 보면 날이 하나죠. 왁스줄에서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단목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줄, 왁스 대줄이라고 하죠. 그리고 작은 왁스줄 이런 거를 보면은 이거 단목입니다. 한 줄로만 되어 있습니다. 형태별로도 보시면 줄 눈이 한 방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목이라고 하고요. 단목 하나 있는 건 단목, 두 개로 되어 있는 건 복목, 부목. 그 다음에 파목이라고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거의 세공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목이라고 있습니다. 귀목은 형태를 보시면 올기돌기 막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왁스에서나 쓰이지 세공에서는 금속에서는 별로 안 쓰이고요. 이것도 귀목, 왁스, 반원 대줄 되겠습니다.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왁스줄에서도 보면은 작은 줄로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귀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별로 쓰지 않습니다. 한번 다듬고 나서 또 자국이 남기 때문에 또 고운 줄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쓰지 않고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줄날의 형태에 따라서는 단목, 복목, 타원형으로 된 파목, 귀목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크기별로 보면 뭐 5번 조줄, 7번 조줄, 10번 조줄, 12번 조줄 그렇게 있습니다. 5번 조줄 뭐 세공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줄이죠. 작업할 때. 이 반원줄로 크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5번 조줄. 5개가 한 조를 이룬다 그래서 5번 조줄입니다. 이건 7번, 이건 10번, 이거는 12번. 뭐 5개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반원줄, 그다음에 평줄, 삼각줄, 사각줄, 원형줄 이렇게 5개의 형태가 5번 조가 된다 그래서 5번 조줄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뭐 이거 반원줄 많이 쓰이죠. 대부분 뭐 평을 깎거나 그럴 때 이거 쓰이고요. 평줄 면 할 때, 면 다듬을 때, 깎을 때 쓰고요. 뭐 삼각줄은 뭐 홈을 파거나 면을 다듬을 때 이게 3가지 가장 많이 쓰고요. 사각줄, 원형줄 뭐 거의 안 쓰이는데 가끔씩 쓰입니다. 5번 조줄을 기준으로 7번이 있겠고요. 7번은 좀 작은 세트가 되겠죠. 7가지 세트가 있습니다. 7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5가지에 뭐 칼줄과 시누기 배줄 해갖고 7번 조줄의 세트가 이루어집니다. 시누기 배줄은 반배줄과 비슷하게 생긴 것인데 면이 평면이 아니고 살짝 반배줄보다 좀 넓은 곡면을 가진 이거를 시누기 배줄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칼줄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런 형태. 그러면 5번 줄, 7번 줄, 그 다음에 이제 10번 줄, 10번 조줄 해갖고 그 가장 많이 쓰이는 것만 거의 쓰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뭐 형태도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보면은 뭐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세공에서는 뭐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10번 10가지 종류로 이루어진 세트가 되겠습니다. 5번, 7번, 10번 이 사이즈로 10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듬을 때 쓰는 12번 조줄 이건 이제 12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뭐 12개의 칸이 있어서 열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역시 뭐 기본적인 삼각, 평줄, 삼각줄, 반원줄 그 이외에는 별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럼 크기에 따라서는 5번 조줄 뭐 일반적으로 5번이라고 그냥 숫자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5번, 7번, 10번, 12번 조줄 국내 일반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줄의 형태에 따라 형태, 거칠기, 줄날의 형태에 따른 분류는 이 정도고요. 그러면 줄 이외에 다이아줄이라고 있습니다. 줄처럼 생긴 형태의 초경합금을 붙여갖고 줄처럼 사용하는 뭐 다이아줄이 있습니다. 다이아줄의 종류도 매우 줄처럼 다양한데 보시면 이런 세트가 있습니다. 보통 세공에서는 쓰이지 않고요. 세공에서는 뭐 넓은
평 다이아나 뭐 삼각 다이아 그리고 한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형태는 이렇게 있습니다. 뭐 금형할 때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점점 샤프에 얇아지면서 평을 가진 그런 다이아줄도 있고요. 세공에서 다이아줄은 뭐 이렇게 깎는다기보다 줄의 형태를 좀 치공구 만들 때, 좀 다듬을 때, 아니면 고무바 같은 거를 날리고 싶을 때, 좀 작게 하고 싶을 때, 좀 다이아줄을 이용해서 좀 형태를 변형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줄의 형태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줄의 쓰임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줄입니다. 대줄. 이건 이제 왁스줄이기 때문에 이건 좀 예외로 하고요. 왁스 작업할 때 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대줄. 대줄은 거의 뭐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한 중목 정도 하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크기별로도 뭐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뭐 사용하기 편하신 종류 하나 정도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원하는 형태를 팍팍 깎을 때 쓰입니다. 줄 사용의 방법은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 직진법, 사진법, 병진법이 있습니다. 근데 세공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 건 사진법. 사진법이 대부분 쓰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직진법. 직진법은 말 그대로 직진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통 작업물이 줄보다는 좀 작아야 되겠죠. 거의 비슷하던가. 이 정도의 직진법. 직진법의 특징은 면이 곱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진법에 익숙하지 않으면 아무리 면에 붙여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도 살짝 위아래가 살짝씩 흔들리면은 제품의 끝부분이 많이 갈리게 됩니다. 그런 걸 주의하셔서 어느 정도 능숙해진 후에 직진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진법. 보통 저희가 뭐 하는 거는 사진법. 직진법, 사진법은 옆으로 가면서 사용할 때 이점은 제품에 갈리는 면을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오른쪽으로도 가고 현장에서는 뭐 왼쪽으로도 하고 오른쪽으로도 하고 이렇게 막 합니다. 이게 다 사진법입니다. 대부분의 사진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병진법은 제품이 있으면 줄을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을 병진법이라 합니다.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이건 황목이고요. 아주 거친 줄. 어느 구조물을 제품을 다 했을 때 살짝 높이가 높다. 밑에 부분을 두께가 좀 낮춰야 된다. 그러면 잡고 사진법으로 이거는 대줄 세목입니다. 고운 줄. 근데 뭐 많이 깎아야 된다 그러면 황목으로 깎고 중목, 세목 그 순서대로 하는 이유는 보통 뭐 줄질할 때 줄의 거칠기 순서대로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아실 거예요. 근데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그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이거는 세목부터 시작해도 되겠다. 그러면 세목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형태에 뭐 빨리 깎고 싶다 그러면 황목으로 거친 걸로 해서 팍팍 깎으면 되는데, 황목으로 하면은 빨리는 작업이 되지만 줄 자국은 남아 있습니다. 깊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없애려면 사포대로 뭐 거친 걸로 한다 그래도 뭐 오래 하면 없어지겠죠. 근데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줄질을 한 후에 줄 자국을 어느 정도 없앤 후에 사포를 하는 게 작업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대줄의 사용법은 보통 직진법이나 사진법. 사진법은 지금 줄보다 형태가 크기 때문에 보면서 골고루 하기 위해서는 사진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작업물이 있다 그러면 평면을 밀어야 된다. 그러면 사진법보다 이럴 때는 직진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보통 이렇게 좀 작은 것은 대줄을 이용하지 않겠죠. 재료의 크기에 따라서 알맞는 줄을 이용해야지 작업이 수월하게 됩니다. 대줄은 뭐 아랫면을 밀 때, 평면을 밀 때, 뭐 작업물을 팍팍 깎고 싶을 때 대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대줄의 이용은 뭐 제한적입니다. 세공에서 대줄은 가끔 쓰이는 것이니까 이 정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5번 조줄, 5번 조줄 많이 쓰이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뭐 줄에 사용하는 방법, 어떤 줄을 쓸 것인가는 뭐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작업물의 형태에 따라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다듬을 때 5번 줄, 이 정도의 크기 줄을 처음에는 이용하는데, 처음에 형태를 잡는 거죠. 평 잡을 때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대줄을 이용해도 되고 보통 5번 줄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반원줄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때는 뭐 평줄 이용하셔도 되고요. 삼각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사각줄은 안 쓰겠죠. 이거 사각줄은 제가 사용하는 뭐 경우는 사각줄은 거의 없는데, 뭐 사각형을 깎아서 뭐 원형을 만든다거나 전체적으로 그럴 때 이런 형식으로 사용합니다. 사각줄은 뭐 5번 뭐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고운 줄로 다듬을 때, 발 같은 걸 다듬을 때 사각줄을 이용합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유목 사용법에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형줄은 뭐 홈파기밖에 없습니다. 볼 때 뭐 홈을 파거나, 이걸로 뭐 반지 내경을 깎는 분도 뭐 보면 있는데, 이게 깎을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힘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부위만 쪽 파이기 때문에 골고루 이게 하기가 힘듭니다. 반지 내면을 깎으실 때는 반원줄을 이용하시는데, 반지 원형이랑 거의 비슷한 크기의 원을 가진
줄을 이용하시는 게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뭐 5번에는 없는 뭐 7번부터 나오는 신우기 배줄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보통 5번 줄은 뭐 이렇게 사용하고요. 뭐 윗면은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외형 형태는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고, 평면인데는 평면인 쪽으로 잡으시고, 여기는 살짝 곡면이니까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5번에는 없는 7번부터 나오는 신우기 배줄, 이게 참 유용합니다. 이런데 이런 부분 신우기 배줄, 위에는 줄이 없고요. 줄 목이 없습니다. 밑에만 반원보다 좀 큰 원 형태로 된 줄 눈이 있습니다. 오목한 부분, 오목한 부분을 줄질할 때 이런 살짝 오목한 부분, 반원줄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런 형태로 줄질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줄은 저 같은 경우에는 반원줄, 평줄도 가끔 쓰고요. 근데 반원줄을 가장 많이 씁니다. 현장 생산 현장에서 뭐 겉에 다듬고 할 때는 가장 합리적인 줄은 삼각줄이죠. 같은 작업을 반복 뭐 면을 밀거나 하는데 면이 3개니까 가장 가격 대비 합리적인 줄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삼익줄, 메이커는 삼익에서 나온 줄을 많이 쓰는데, 좀 외국 스위스에서 나온 줄보다는 좀 질은 떨어지지만 가격 대비 쓸만합니다. 특징을 보면은 우리나라 줄들은 배줄 같은 경우에 밑에 면이 평평해야 되는데 살짝 끝으로 갈수록 좀 올라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보면 어떻게 재볼까요? 이렇게 두 개를 겹쳐볼까요? 겹쳐보면 여기가 많이 뜨죠. 그러니까 위로 살짝씩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줄, 이거 스위스제 발로베 브랜드인데요. 발로베 브랜드는 좀 보시면은 여기에 대볼게요. 거의 뭐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뜨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국내 브랜드 뭐 삼익줄 보면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대다수가 많이 뜨더라고요. 제품마다 막 이 정도 뜨는 것도 있고요. 그래도 뭐 상관없이 그냥 줄질 잘 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쓸만합니다. 뭐 5번 줄, 7번 줄, 10번, 12번 뭐 형태에 따라 뭐 같고요. 거의 쓰는 것은 이 세 가지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설명을 안 드렸는데 특수줄로 뭐 이렇게 생긴 줄들도 있습니다. 뭐 고운 줄이긴 한데 뭐 구석구석 끝에 줄이 휘어져서 끝에 부분이 휘어져서 원형으로 휘어진 것도 있고요. 사각으로 휘어진 것도 있고 뭐 원형인데 뭐 동그랗게 말아놓은 줄도 있고. 근데 거의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뭐 사용하는 일 거의 없습니다. 근데 참고 뭐 이런 특수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고운 줄, 구미줄이라고 하죠. 고운 줄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뭐 삿갓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삿갓줄, 구미 삿갓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쪽 면만 고운 줄이 있고 바깥에는 없는 줄. 스위스제, 이것도 발로베 그라돈 브랜드인데 발로베나 에프딕 이 브랜드를 선호하고요. 구미줄도 뭐 독일제도 있는데 좀 써보니까 좀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독일제라고 저맨이 써 있고 안티로프라는 브랜드인데 좀 성능이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각줄과 삼각구미와 사각구미 고운 줄, 이거의 용도는 뭐 거의 삼각줄은 홈 파는데 이용합니다. 이게 뭐 제품 뭐 대량되는 생산 제품이지만 제품마다 다 이게 형태가 조금씩 틀립니다. 이거 사실 때 보고 고르는 게 중요한데요. 삼각줄, 뭐 큰 줄에서는 별로 고려되지 않는 건데 이 작은 줄 구미 삼각에서는 이 끝에 날들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각이 딱딱 져 있어야지 작업하기가 좋습니다. 뭐 홈을 냈을 때 딱 각이 삽니다. 뭐 자세히 보시면 끝에가 이렇게 둥글게 날이 안 사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시고 각이 딱딱 사른 것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각도 마찬가지고요. 사각은 이제 뭐 어떤 판재를 꺾을 때 쓰는데 사각은 우선 판재를 꺾기 위해서는 90도로 홈을 파야 되겠죠. 근데 거친 줄 아까 전에 뭐 5번 줄에 사각이 있었죠. 이걸로 홈을 파면은 아무리 정교하게 판다 그래도 90도 이상 나오게 돼 있습니다. 조금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 파실 때는 삼각줄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파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는 고운 사각, 구미 사각으로. 이거 역시 뭐 조금 커지겠죠. 그런데 큰 줄보다 적게 커지니까 90도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때 이용하는 줄. 사각은 그때 이용하거나 뭐 난집을 만들었는데 발을 붙였는데 발 옆에 땜이 많이 나왔다. 그럼 이거 제거해 줘야 되겠죠. 제거할 때 이런 식으로 그때 사용합니다. 삼각줄은 뭐 홈팔 때밖에 거의 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아니면 뭐 면을 잡을 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거의 안 씁니다. 가장 많이 쓰는 삿갓줄, 고운 삿갓. 평 잡을 때 쓰고요. 그리고 제품의 사간의 난간 지저분한데 제거할 때 이렇게 쓰고요. 더 좁은 공간은 이 줄의 끝에 이게 날이 없는 부분을 갈아버려서 더 얇게 만든 후에 가공하기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정교한 작업을 할 때 사용합니다. 나머지 구미줄은 저도 뭐 거의 뭐 있다 그래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형태도 잘 모릅니다. 보면은 뭐 보통 이런 것들이 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로 거의 다 커버가 되고 나머지는 바나 그런 것들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브랜드는 FD 스위스제. 이것도 이제 4번, 이건 5번 줄이네. 더 고운 줄이네요. 이것도 번호에 따라 거칠기가 나눠지더라고요. 뭐 작은 것을 다듬을 때 12번 배줄 이용하죠. 보통 많이 쓰는 줄은 보통 줄질을 할 때 왼쪽 이 손이 엄지 있는 손이 좀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뭐 집게를 잡고 하든 뭐 줄질할 때 왼손에 많이 닿기 때문에 아니면 뭐 손톱 왼손 이쪽 부분이 많이 닿기 때문에 여기 날이 있으면은 손을 계속 쓸리고 그러니까 여기 날을 없애주고 보통 작업을 많이 합니다. 여기 없으면 닿아도 손에 상처가 안 나겠죠. 저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예. 이렇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집게로 잡고 한다 그래도 집게로 잡고 줄질을 한다 그래도 그냥 이거 하기 힘드니까 왼손 엄지 손가락이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뭐 계속 닿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평을 맞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줄을 사용합니다. 뭐 줄의 종류는 엄청 많은데 뭐 어떤 형태에는 어떤 것을 사용해라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자신이 잘 가공할 수 있는 적절한 줄을 선택해서 방법도 뭐 직진, 사진 뭐 그런 거 별로 연연해 하실 필요 없으세요.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잘 깎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참고하셔서 보시면은 좀 세공 작업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귀공 마스터의 마스터 김이었습니다.